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제외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연일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며 3일 연속 상승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26%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직 안정권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작은 박스의 바닥을 지켜주지 못하고 큰 폭으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으로 저점을 낮추며 하락폭을 키워온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회복이라기보다는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회색 장기 이평선인 48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부분이지만 이전 저점인 2822포인트 부근 위로 올라와 안착해 주어야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증시에 해소되지 못한 글로벌 악재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반등의 힘이 빨간색 21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2822포인트 부근의 저항으로 다시금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2400포인트까지의 하락의 가능성을 계속 염두하고 있어서 최근 반등에는 따로 대응 없이 다음 주 장에서 증시 뉴스를 살펴보며 2800포인트 부근까지의 반등이 나온다면 일부 종목들을 매도하여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그간 긴 박스권 장세의 하방을 이탈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어준 상태로 개인적으로는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작년 3월 저점인 877포인트 부근 위로는 올려준 모습이지만 이전 저점인 922포인트 위로 올려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올려주더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21선 위로 올려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아직도 아래로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코스피는 하락 시 계속 이야기해왔던 2450포인트 부근까지 보고 있고 코스닥은 만일 전저점 835포인트의 하방이 열리게 된다면 766포인트까지 보고 현재는 매수 없이 증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이 하락한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락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의 매수가 기회가 될지 후회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결과를 봐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소신껏 투자를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투자 비용이나 현금 비중 등 각기 다른 상황이므로 가령 자금력이 충분한 분이라면 이번 하락에도 매수, 설령 다음에 하락이 또다시 나오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면 되겠지만 현재 주식 비중이 이미 너무 많고 현금에 여유가 없는 분이시라면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남은 현금마저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라느니 시장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보다 전문가라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은 쪽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물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기 위한 예측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예측이어야 하며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인한 예측이 된다면 증시가 반등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뉴스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 앞서 우선 저는 일개 회사원으로 경제에 박식하지도 않으니 그들의 의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증권사의 사람들입니다. 경제 전문가이기 이전에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증권사가 돈을 벌려면 당연히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거래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므로 거래가 줄어들기를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의견을 내밈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공포심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개개인의 공포심을 완화시켜봤자 시장 자체의 공포심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포인트이며, 그 공포심으로 인해 언제든지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증시가 하락하던 상승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뿐 여러분들의 손실에 대해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설령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나가지 말자는 부분인데요. 언젠간 바닥은 나오고 반등도 나올 거고,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명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 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참을성 있게 증시의 흐름을 보며 잘 버티고 나면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 하락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이번 하락을 좋은 경험으로 만들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요. 현재 해소되지 못한 글로벌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우선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와 일전에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양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쟁에 대한 우려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바이러스 문제도 남아있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악재가 어느 하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종목에 따라서는 실적이 좋아야 간신히 버티고 실적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임을 인지하고 투자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대형 종목의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이 있으니 잘 살피시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현재 증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이야 어찌됐든 결국은 저도 증시가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이니 다음 한 주도 좋은 증시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모두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